안녕하세요. 매트랩 3주차 스터디를 진행하게 된 주재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한번 제출을 했죠? 이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걸 켜면 명령창이라고 뜰 건데 이 명령창에서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보시면 파일 위치가 보이죠? 그래서 원하는 위치를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새 스크립트 눌러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다고 치면 이거를 저장을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third.m 이라고 보이시죠? 이 m 파일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래서 이 명령창에 코딩을 하셔서 이 명령창에 있는 것을 저장한 뒤에 뭐 제출을 조금 하신 분이 계시고 아니면 아예 결과값만 제출하신 분도 계신데 그렇게 하면 다음에는 과제 처리로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sud.m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번 진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주로 플롯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플롯이라는 함수는 2차원 선을 플롯을 하는데 그러면 2차원 말고 3차원도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네, 있습니다. 3차원을 플롯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3차원을 플롯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번 시간에는 2차원만 플롯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롯의 형태로는 이제 플롯 x와 y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y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면 x와 y가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벡터 또는 매트리스입니다. 물론 단위의 값도 되긴 합니다만 그러면 점의 형태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벡터와 매트리스가 있는데 이는 x와 y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이런 벡터이면 y 역시 이런 벡터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출력은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출력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의도한 결과하고는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x의 크기와 y의 크기가 같아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벡터의 경우, 매트릭스의 경우, 그리고 복소수의 경우가 있는데 벡터의 경우에는 우선 y값은 이 y 벡터에 있는 값들로 구성이 되고 x값은 자동적으로 1부터 y의 길이까지 그러니까 1, 2, 3, 4, 점점점 해서 y의 길이까지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벡터가 되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와 복소수의 경우에는 일단 매트릭스는 저희가 직접 한번 실습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고 복소수의 경우에는 이제 y equal a 플러스 jb j equal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복소 좌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실수축, 허수축 이런 식으로 해서 A, B 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line, axis, hold 이런 함수도 있는데 이런 함수는 뒤에서 조금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트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제를 제출하실 때 이 clear all CLC 이거를 맨 첫 줄에 어떤 과제를 하시든 간에 clear all CLC 이거를 맨 첫 줄에 적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clear all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했을 건데 이 앞에서 저장된 이 작업 공간에서 저장된 변수를 싹 다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CLC는 이제 명령창에 입력된 그러한 것들을 싹 다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약간 지우개 같은 느낌으로 만약에 작업 공간에 뭐 다른 변수도 있으면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컴퓨터 메모리가 감당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첫 줄은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벡터가 있다고 할 때 플롯 x, y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저장해 주시고 실행 해주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시작값이 4, 그 다음에 2일 때 5, 3일 때 6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 플롯이라는 거는 이런 보시면 갖다 대면 지금 1, 4 해서 저희가 설정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 5, 그 다음에 3, 6 기본적으로 플롯이라는 거는 이 점과 점 사이에 선으로 이어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벡터는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매트릭스의 형태이다. 1, 2, 3, 4, 5, 6, 7, 8, 9, 10, 11, 2 이런 식으로 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지금 색상이 여러 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점들이 어떤 거를 가리키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일 때는 7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2일 때는 1일 때 7, 2일 때 8, 그리고 3일 때 9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딱히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값을 극대화해 볼까요? (3일 때 9) (2일 때 8) (1일 때 7)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번, 4번 이게 이어져 있죠? 그 다음에 2번, 5번, 2번, 5번 이게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3번, 6번, 3번, 6번 이게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점은 다 표시가 되는데 이 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데 이거 이어주는 거는 각각 행마다 행이 아니라 열마다 이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1과 4는 1열이고 2와 5는 2열이고 3과 6은 3열입니다. 그래서 이게 1열, 이게 2열, 이게 3열이 됩니다.
다음에 y 하나만 있을 때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만 있을 때를 살펴보면 7, 8, 9라고 나와있죠? 7, x 이퀄 1 자동으로 설정이 되죠? x 이퀄 2, x 이퀄 3 해서 1, 2, 3 이 자동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y는 그대로 7, 8, 9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똑같이 행렬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값을 조금 극대화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각각 어떤 점이 연결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19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극대화를 했네요. 저희가 적당하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x는 1일 때 보니까 자동적으로 x가 1, 그 다음에 2 지금 잘 안 잡히는데 보시면 x가 1하고 2 자동적으로 선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트릭스의 형태로 이 플롯을 넣게 되면 이 자동으로 x 값이 그 매트릭스의 열의 개수,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 두 개이죠. 두 개만큼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는 1하고 2인데 그러면 y 값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한다면 보시면 y는 10이고 y는 70이죠. 70하고 100 위에 거는 80하고 200이겠죠. 위에 거는 90하고 300일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XY 했던 것과 같이 이 연결하는 것 자체는 같은 열마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열, 이게 2열, 이게 3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X의 값은 행의 개수만큼 행이 지금 하나, 두 개 있죠. 그래서 하나, 둘, 1, 2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약간 헷갈리실 건데 사실 매트릭스의 형태로 플롯을 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벡터의 형태로 많이 하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벡터로 확실하게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벡터로 확실하게 플롯을 표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플롯 3단원은 그래도 괜찮게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복소수를 선언할 건데 복소수는 complex, 1, 2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실수부가 앞에 있는 거고 허수부가 2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j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이것을 플롯해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게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z 이퀄 x, y 하시면 2,1에서 1,2에서 1,2에서 2,3, 2,3으로 이렇게 직선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플롯 x, y 그리고 y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뒤에 점점점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이 점점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점점점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라인 스펙이라고 하는데 라인 스펙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은 선 스타일, 그 다음에 마커, 색이 있습니다. 선 스타일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이러한 실선인데 점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커의 경우에는 이 여러분들이 가로로 넣은 값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동그라미로 표현하든 X로 표현하든 다이아몬드로 표현을 하든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은 추가로 설명해 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EX로 플롯 XYO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린스페이스에 대해서 배우셨죠? 이 린스페이스가 뭔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2주차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처음 값, 끝 값, 그 다음에 나누는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천등분을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 곱하기 1000 벡터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y equal sin x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x, y 이런 식으로 넣고 플롯을 하게 되면 이렇게 y equal sin x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5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실행을 해보면 지금 이거는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됐는데 한 100개로 줄여서 한번 해보면 보시면 이 5라는 이러한 마커들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y1으로 하고 y2 코사인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번에는 마커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을 한번 그려보면 지금 이거에 따르면 y1, y2 두 개가 사인 코사인이 그려져야 되는데 보시면 코사인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거 두 개를 둘 다 표시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hold on 이라는 것을 앞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y3도 여기 적을 수 있고 4도 적을 수 있고 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둘 다 그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홀드 온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끌 때는 오프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라인 스펙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매트랩 도움말 보시면 플롯 도움말 치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헬프 플롯이라고 명령창에 한번 쳐보면 플롯에 대한 문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쭉 보시면 여기 있죠? 이거 말고도 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 여기서 대표적인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한번 볼 건데, 주석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인 같은 경우는 빨간색, 그리고 마커 O,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그 다음에 선스 타일 1.3선 이렇게 하고, 마커도 추가로 이번에는 뭘로 해볼까요? 이렇게 단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이거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R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커 O는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그대로 합치면 됩니다. 그래서 RO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선 스타일 1.3선 마커 O라고, 마커 O가 아니라 곱셈기호 별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은 K, 그 다음에 마커는 별표, 그 다음에 1.3선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K, 마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은 값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직접적으로 어떤 거를 어떻게 할지 정할 때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X, Y, 마커, O, 마커 베이스 컬러, 레드 이렇게 되면 O라는 마커를 다는데 이 마커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한다. 그러니까 마커 베이스 컬러는 안쪽에 칠해진 색깔인데 이런 식의 마커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쓸만한 거는 이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1번 라인 스타일. 라인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디폴트가 실선. 이게 실선이란 뜻입니다. 실선이고, 그 다음에 선의 너비. 선의 너비는 0.5가 디폴트고, 더 넓게 하고 싶으면 0.5보다 큰 값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커. 마커 기호는 기본적으로 이 플롯 하실 때 아시겠지만 마커가 생성이 되질 않죠. 그래서 디폴트는 none이 되겠고, 대신에 이렇게 O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보던 거 이렇게 똑같이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marker indice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marker indices라고 해볼까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여기는 따옴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부터
2까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세 번째마다 넣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확연히 이 검정색을 없애볼까요? 헷갈리니까 이 확연히 간격이 생긴 걸 볼 수 있죠? 전보다는 이게 없을 때를 비교해 보면 없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확실히 간격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특정 위치의 마커만을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실 때 이 마커 인다이시즈 라고 하는 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커 엣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윤곽선색, 그러니까 이 마커 같은 경우에 색상이 내가 빨간색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바깥이 파란색이고 안쪽이 빨간색인 이런 형태로 이 플롯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베이스 컬러 해주시면 엣지 컬러까지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 마커 사이즈는 디폴트 6이고 마커를 만약에 만드신다면 사이즈가 6이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6보다 크게 하고 싶으면 뭐 7, 8, 9 이런 거 넣으시면 되고 작은 거 하고 싶으면 작으면 사실 잘 안 보여서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무튼 더 작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xis라는 함수입니다. 이 axis 같은 경우에는 축간격, 범위들을 조절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axis 0, 2파이, 마이너스 1.5, 2.5 이렇게 이 행벡터의 표시로 돼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게 x1, 이게 x2, 그 다음에 이것이 y1, 그 다음에 y2가 됩니다.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x는 0부터 2파이까지, y는 마이너스 1.5에서 1.5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x is 0에서 2파이까지 마이너스 1.5에서 1.5까지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2파이가 6.28 정도 되죠. 보시면 6.28 정도에서 그래프가 안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에서 1.5까지 이렇게 축의 간격 및 한계값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시스를 보면 사실 엄청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주 쓰실 기능이 equal 하고 square입니다. equa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촉간격이 동일해지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x축에서 1의 길이와 그러니까 0에서 1, 1에서 2 한 칸의 길이와 그 다음에 y축에서 0에서 1, 1에서 2 한 칸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없을 때를 살펴보면 이거 좀 이을게요. 없을 때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좀 가파른데 지금 sin x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sin x에 비해서 생각보다는 가파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in x는 0에서 기울기가 1이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건데 여기서 axis equal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는 sin x 그래프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의 모습을 보고 싶을 때 왜곡이 없는 모습을 보고 싶을 때 equal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equal 말고 square가 있는데 square는
이 축 간격이 동일해지는 게 아니라 축 길이가 동일해집니다. 즉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그래프를 실행했을 때 이거는 약간 직사각형이죠. 자세히 보시면. 근데 스퀘어를 하시면 정사각형의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이퀄이 아니다 보니까 왜곡은 있긴 한데 좀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딱 맞게 그려지죠. 좀 심적으로 조금 더 안정돼 보이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이렇게 있고 기타 다른 함수들이 있는데 라인은 기본적으로 플롯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플롯에는 홀드온이 있어야 이제 중복해서 그릴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홀드온 없이 바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사용할 때도 있고 플롯을 사용할 때도 있는데 이 플롯을 사용할 때는 약간 함수 같은 거 그냥 하나씩 볼 때 그런 식에서는 플롯을 사용하겠지만 약간 관절 같은 거나 로봇 같은 거 표현하시려면 이 라인 같은 거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서브 플롯 같은 경우에는 m 곱하기 n개의 그래프 중 p번째를 의미하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플롯 x, y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한 곳에 다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브 플롯에서 이거를 이행 일렬로 해볼까요? 그래프를 이행 일렬에서 첫 번째 그 다음에 이행 일렬에서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5 해주시면 보시면 이 x 스퀘어 돼 있는 거 지워주시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따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플롯을 잘 설정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은 말 그대로 이 타이틀 텍스트에 있는 제목을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X라벨, Y라벨 같은 경우에는 축 이름을 이 축 밑에다가 또는 옆에다가 적어주고 그 다음에 레전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레전드라고 하는 거는 범례를 의미하는데 이 범례가 뭐냐 하면 이제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를 나타내는지 예를 들어서 두 개 이상이 있으면 각각이 어떤 그래프를 나타내는지 표현을 해주는 게 바로 범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시면 y equal sin x를 30도만큼 회전한 그래프를 그리시오 돼 있고 이 선이 보면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롯 xy 이렇게 해주시고 x, y 그 다음에 K죠? 검은색이니까 해주시면 이렇게 sin x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sin 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30도만큼 회전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도만큼 회전한 것을 살펴보자면 일단 세타 이퀄 30도니까 파이 나누기 6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혹시 여러분들 회전 변환 아시나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이게 회전 변환인데, 회전 변환 행렬인데, 이제 여기서 좌표를 이제 x, y 이런 식으로 열 벡터의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사실 벡터는 아니죠. 이 x 같은 경우에는 100개짜리 벡터이고 행 벡터이고 y 같은 경우도 x를 그대로 받아서 100짜리 1 by 100짜리 벡터인데,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2행 100열짜리 벡터가 되겠네요. 그래서 돌아오면 이게 회전 변환 행렬인데, 회전 변환을 한 좌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벡터면 어떻게 될까요? x 벡터, y 벡터. 이렇게 되면 여기도 x 프라임 벡터, y 프라임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보면 새로운 coordinate equal 이런 식으로 회전 변환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플롯을 1행 1행 할 때 이게 열이죠. 행이 1행이고 그 다음에 열은 전체, 이 콜론은 전체란 뜻이죠. 그래서 콜드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30도만큼 회전한 sin x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행렬하고 벡터 연산이 꽤 중요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은 좀 어색할 거예요. 어색할 건데 이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하시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인데요. 과제 같은 경우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그리고 천등분한다. 그래서 x equal 린 스페이스 마이너스 5, 5, 1000 이렇게 하시고, 시그모이드 gx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돼 있고, 시그모이드는 이렇게 돼 있죠. 이 지난 시간에 했죠? 시그모이드가 뭔지.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 안 했지만 이 과제로는 내드렸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나타내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래 보시면 빨간색이고 마커 O로 돼 있죠. 그래서 RO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2번 같은 경우에는 나이퀴스트 선도를 그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이퀴스트 선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x equal j 오메가일 때, 그러니까 오메가 범위를 해야겠죠? 여기 오메가의 범위가 나타나 있네요. 사실은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편의상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린 스페이스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린 스페이스로도 하면 안 되고 로그 스케일로 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린스페이스로 하도록 하고, 이 오메가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S 이퀄 J 오메가인데 이게 컴플렉스 제로 오메가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G 정의해주시고 플랫 G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커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앞에 보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아주 길죠. 그래서 DH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로봇의 모습을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A1이고 이게 A2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타1이고 그 다음에 이게 세타2입니다. 그래서 세타1 45도, 세타2 마이너스 30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팔 길이 A1 15, A2 1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겁니다. 예제 3번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야 되는 좌표가 여기 원점 0,0이죠. 그 다음에 이 T01 그리고 T02 여기에 좌표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매트랩 3주차 스터디였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